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학 박사에서 중국 박사로 우리 중국 이철 박사님 모시고 함께하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중국에 가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제일 마지막 스케줄로 저희 채널 나와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철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불러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어떻게 근데 중국 표가 나왔습니까? 저는 원래 있던 항공권은 취소가 되고, 네. 예, 지금 날짜로 이제 연기가 된 거죠. 한 달 이상 연기됐습니다. 예. 그렇구나. 근데 이제는 괜찮답니까? 왜냐하면 중국 지금 막 코로나 봉쇄가 이제 베이징도 되고 원래 계시는 베이징이 이제 조양구, 예, 청양구 예. 거기가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던데요. 네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베이징이 분위기가 좀 심각합니다. 집사람한테 듣기로는 지금 상하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베이징 시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렇죠. 지금 다들 집에서 그 준비를 하느라고 무슨 식품이라든가 일용품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사재기. 쟁이고요. 예. 사재기. 네. 그래서 슈퍼 같은데 가도 지금 진열대 물건이 다 비는 예. 그런 현상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불안감에서 지금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오히려 좀 문제가 되는 상황. 물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휘청휘청하면서 조금 분위기 안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에 걸리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확진이 돼가지고 네. 격리 당하는 게 더 무섭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지금 중국 애널리스트도 이제 중국에 친구들이 많은데 친구들이 상하이에 있는 친구들이 전화하기를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한 명이 나오면 그 단지 전체가 폐쇄가 된답니다. 집 밖으로 못 나오게. 근데 이게 돌아가면서 나온대요. 예, 한 명이 끝나면 또 조금 있으면 또 한 명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가다가 40년이 나가도 집 밖으로 못 나가겠다. 뭐 이런 예를 우습게 얘기를 하면서 정신병 걸리겠다. 집 밖으로 못 나가서.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상하이에 있는 지인들하고 연락을 해보니까 네. 기사로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조금씩 네. 이제 봉쇄가 풀린 구역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 사실상은 뭐 다 봉쇄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또 어떤 보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소에 신경을 안 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좀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상하이에서 말하자면은 좀 어렵게 살고들 계시는데 그분들이 집중돼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데는 거주지가 뭐 화장실도 따로 없고 공동 화장실 쓰고 저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공동화장, 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래서 한 사람이 걸리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같이 걸리고 네. 그럼 그분들이 여러 지역에 가서 청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허드렛 일을 하면서 또 상대방 지역에 또 전파시키고 예. 이제 이런 식이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들이 이미 겪어본 입장에서는 뭐 이제 한국은 확진자 수가 어마무시하게 늘었는데, 네네. 근데 사실 사회에 돌아가는 거는 큰 문제 없고 이제 곧 네. 이제 중국 가실 때는 이제 저희는 이제 완전히 풀리는 분위기라서 네, 요즘 그렇죠. 뭐 보복 회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곳곳에서 모임이 잡히기 시작해요. 저는 5월을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로 막 모임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네네. 별일 없는데 이게 너무 심하게 저렇게 중국에 잡아놓으니 이거는 돈을 푼다고 중국이 올해 목표라는 5.5%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인가 하는데 굉장한 의문을 가지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지 주식시장도 금융시장도 2020년 코로나 이후 최대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녹화는 이날. 네네. 그래서 좀 야 저거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만 해도 지금 발표 나온 게 3월달 GDP가 작년 대비 8.5% 정도 하락했다고. 하락이요? 예. 성장이 아니고요? 예, 성장이 아니고 당연히 하락했겠죠. 그렇겠죠. 예,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강경하게 그 방역을 하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지는데요. 네. 사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산 멸균 백신의 효과가 적다는 것을 계산해 보면 사실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중증과 사망자 수. 네. 그런데 백신 효과가 20%포인트가
줄어드는데 근데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네. 서양 백신은 92% 효과가 있다고 하니 8%가 데미지를 입는 거죠. 네네. 근데 중국 백신은 72%가 효과가 있으니까 28%가 데미지를 입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3배 이상 네. 그 중증이나 사망자가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미국이 100만 죽었으면 예를 들어 곱하기 4배에다가 곱하기 인구수, 배수 예. 이렇게 따지면은 1,000만을 훌쩍 넘어가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연말에 20대 그 전인대를 하고 지금 네. 연임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볼 때 네. 그때쯤 돼가지고 1,000만 명씩 중증이 나오고 네. 만일 중증이 1,000만 명 나오면 감염자는 뭐 한 1억 명 나오는 건 우습겠죠. 우리나라가 지금 1,000만인가 된다는. 그러니까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면은 네. 또 서양 언론들이 또 이제 중국이 지금 뭐 아비규환이 됐다고 그렇게 보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도 그건 무서워서 저렇게 막다가 질질 끌어갖고 오히려 더 너무 늦게 해서 경기에 일파만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좀 있거든요. 이제 그 중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면 여기서 이제 6월 달까지 이래버리면 한 해의 절반이 날아간 거기 때문에 네, 돈을 네. 아무리 풀어도 성장을 5.5% 맞추는 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그 미국 연준이 이제 금리를 올려가면서 네. 지금 중국 내에 있던 자본이 나가는 그 유출 현상도 지금 이제 명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네. 그런데 또 그 지금 성장을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경기 진작을 해야 될 필요가 나오니 또 위안화를 네. 가치를 이제 네. 떨어뜨리는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 그렇게 되면 또 그 금융 투자를 하는 외국 자본은 네. 수익률이 나빠지니까 네. 그러면 차이나 리스크를 생각해서 더 이제 유출돼 나가는 그러니까 이러지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네. 이제 그런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과감한 정책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그 보도 자료에 의하면 그럴 의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의 원칙은 맞다. 네, 그런데 약간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위에서 정책이 나오면 밑에서는 대책이 나온다 이 말씀하셨는데 네, 대책은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그 뭐랄까 대명제인 정책이 조금 더 흔들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예. 대책을 하더라도 어떤 한계가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래에서는 실무진에서는 이런저런 융통성을 발휘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그런 조짐이 나타날 때마다 위에서 동요하지 말고 그대로 진행하라. 네.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내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이러다 뭐 결국은 부동산도 풀어야 되는 상황 봉착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렇게 가다가는 부동산도 뭐 회복할 수 없고 당연히 건설 경기도 엉망이 될 것이고 네. 그럼 당연히 금융도 타격을 더 입을 것이고 네. 비관적이다. 아, 예, 이렇게 보도를 냈는데요. 네. 그 파이낸셜 타임즈가 사실은 그 영어 버전도 있고 중국어 버전도 있는데 중국어 버전은 이제 중국 언론사하고 그 합작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요런 그 컬럼을 쓰는 사람들이 사실은 중국 전문가들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제 너무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동떨어진 얘기는 하기가 어렵죠. 그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를 보면 이제 전문가 그룹도 매우 걱정이 큰 네. 이제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성장률이 안 나오고 이러면 결국 당연히 또 소매업도 막아놨고 상당 부분 막아놨고 네. 이러니까 지금 취업 전선에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네. 뭐 1년에 500만 이상 작년에 또 굉장히 많은 예. 졸업생들이 나온 걸로 아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그런 쪽에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은 예, 실업도 지금 그 사상 최대의 실업이 나타날 것 같다고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많은 중국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중국의 경제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네. 일정 정도 이상의 경제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네. 구조적으로 그 어렵게 된다. 네. 그래서 최소한 이게 학자들에 따라 이제 그 의견이 다르지만
적게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4% 이상 성장을 해야 중국의 체계가 유지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좀 크게 보는 분들이 5% 그리고 뭐 6% 가까이 보는 분들은 굉장히 적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소한 4%에서 5% 정도는 돼야 네. 뭐 잘 되는 걸 떠나서 발전하는 걸 떠나서 기본이라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5.5% 정도를 경제 성장 목표로 세운 것도 아슬아슬한 목표인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뭐 5% 달성도 힘들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견이죠. 네네. 그렇게 되면은 그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네. 그 성장률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중국 경제 구조상의 구조적 모순이 네. 이제 표출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리스크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잘하려고 하다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봉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옆에서 보기 좀 안타까워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아니 사실은 우리만 잘못한 게 아니고 예. 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고 이게 자연 재해고 예. 그래서 뭐 다른 나라도 심지어는 한국도 그렇게 뭐 1,000만이나 인구의 4분의 1이 감염이 되고 이런 사태니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인민들도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네. 같고 근데 왜 이렇게 엄밀하고 완벽하게 하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그냥 네. 어디서 나왔는지가 전 좀 의문이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무슨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닌데요. 네. 일부에서는 네. 그 상하이 지역의 서구 전구 부대가 이제 진주한 것에서 출발해서 네. 뭔가 군사적인 면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중국 내 갈등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제 동부 전구 군대가 상하이 쪽 사람들하고 가까우니까 못 믿어서 이제 서구 전구 부대를 갖다 놨다. 뭐 이런 말도 있고요. 네. 그거를 외부적으로 해석해서 뭔가 추측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팩트는 아닙니다. 추측을 네. 하기로는 말하자면 양안 전쟁이 나고 미국과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때 준비해왔던 내순환 경제를 실시한다면 네. 전시 경제 상태가 된다면 네. 이런 상황을 상정했을 때 예. 현재의 상황은 매우 그 상황과 유사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를 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가를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아니냐. 뭐 심지어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추측이겠죠. 네. 네, 이건 네. 현실이- 아무 근거 없습니다. 네, 예. 이건 현실이기는 좀 어려울 거고요. 예, 네. 그런 정도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네, 상황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재 상황들을. 예. 네. 그래도 그 중국 인민들은 그걸 좀 받아들이나 봐요. 가서 사재기하고 이러는 걸 봐가지고는.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주말부터 이제 뉴스가 됐던 거는 네. 그 상하이의 소리라는 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잘 모릅니다. 네. 어떤 상하이에 있는 어떤 사람이 네. 약 6분 좀 넘는 정도의 그 단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가지고 예. 그 상하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봉쇄가 되면서 겪는 고통을 이렇게 말로 이야기한 것들을 녹음을 해 가지고 예. 그거를 인터넷에 올렸는데 네. 뭐 물론 곧바로 이제 봉쇄가 됐죠. 네. 그런데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신속하게 또 전파를 해가지고, 녹음을 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이제 뭐 말하자면은 그 봉쇄가 되는 바람에 부모와 자식이 어린 아기가 뭐 떨어져 있게 된다든가, 네. 늙은 부모님을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시게 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막 담았어요. 네. 그 제작자 본인은 이 일이 뭐 그렇게 엄청난 일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네. 그냥 자기는 기록을 남기고 네. 슬퍼서 네. 만들었을 뿐인데 네. 의도와는 달리 이게 일이 너무 커졌다. 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죠. 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신속하게 퍼져나가고 단속하는 속도가 퍼져나가는 속도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대부분의 중국 사람들의 시각에서도 네. 이건 좀 심하다. 네. 이제 이렇게 느끼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어찌됐건 이게 이제 세계 경제하고도 굉장히 맞물려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지금 이미 몇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쿤산이나 이런 데서 이제 폭스콘 제조 공장들이 지금 셧다운이 들어가고 막 네. 있는데 이런 게 계속되면 이제 작년에 우리가 동남아발로 공급 적체를 겪었는데 네. 중국발 공급 적체 일부를 겪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지난주까지는 공장은 다 돌렸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에는 공장의 일부가 또 멈추기 시작하는 네, 그러니까 네. 폐쇄 루프를 한다고 해도 네. 그 안에서 생기면 또 좀 정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네. 이 문제를 좀 지혜롭게 좀 잘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지 이거 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네, 네. 좀 답답한 심정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중국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해 보았는데 끝까지 이렇게 계속 밀어붙일 수 있을까요? 지금 보면 밀어붙인다는 태도는 뭐 분명하죠. 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연말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어떤 그 백신이 어떤 것이든 뭐 mRNA든 뭐든 예. 백신을 추가로 접종을 시켜서 네. 뭐 한 중순쯤 5월 예. 달이라든가 6월 달까지 원래 이제 워낙 그런 것들은 공격적으로 잘하니까 예. 빠르게 그 추가 그 백신 처방을 해서 네. 조금 위드 코로나로 갈 가능성은 얼마로 봐야 할까요? 저는 위드 코로나로 금년 내에 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리려면 전국에서 이제 인민 대표들이 와야 되잖아요. 네. 그 인민 대표들이 와가지고 베이징에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네. 거기서 만약에 그 코로나 대규모 감염이 일어난다든가 하면 네. 이건 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이제 될 겁니다. 그런데 금년 이제 하반기가 될 텐데 네. 그럼 그때까지 네. mRNA 백신을 뭐 중국 전체를 맞춰서 네. 집단 면역 상태로 만들 수가 있는가? 네. 그건 어렵죠.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민 대표들은 전국 각지에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일에 뭐 특정 지역에서 온다면 그 부분만 집중해서 네. 노력할 수 있겠지만 전국 분산이니까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해 보니까는 치명률은 확실히 조금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네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아니면 예, 조금 넘어가도 되는데 너무 왜 이렇게 완고한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안 할 수가 없네요. 네네. 예. 이 정도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근데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정부에게는 대안이 없는 게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드 코로나를 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거죠. 감염 받아들이고 사망자 늘어나는 걸 일부 어쩔 수 없다. 이건 자연재해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하고 좀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뭐 설득을 시켜야죠. 인민을 설득시켜야죠. 그거는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얘기는 우리는 이제 그 코로나 방역 사실상 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고요. 네. 지금 여태까지 바로 얼마 전까지 서구 각국이 네. 포기했다 네. 라면서 비난을 해왔는데 그렇습니까? 예, 지금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결국은 포기하려면 오미크론이 별거 아니야. 이런 선전전이 먼저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동작이 먼저 나올 겁니다. 이제 프로파간다를 만들어 놓고 예, 그다음에 행동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프로파간다가 많습니까? 평소에도? 많죠. 네. 많죠. 그래서 언제나 이 중국에서 나오는 언론 보도를 읽을 때 네. 행간의 뜻을 잘 파악하고 네. 이 보도가 왜 나왔는가 그 배경을 의도를 항상 곰씹어 봐야 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이제 해결이 되려면 위드 코로나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태도를 바꿀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 아직까지 위쪽에서 나오는 그 책임자들의 발언이라든가 언론 보도 등은 여전히 제로 코로나를 지지하고 있으니 요게 이제 변화되기 전까지는 일단 요 태세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 네. 지도자급에서 이제 뭐 이게 별로 심하지 않으니 사망률이 떨어졌으니 예. 제로 코로나가 굳이 꼭 필요하지 않다 뭐 이런 뉘앙스가 나오는 순간부터가 턴한다 이 정책이 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언론이나 인물이 네.
그런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한두 마디 얘기를 하면 네, 툭 던지면 툭 던지면 네. 그다음에 뒤이어서 네. 뒤이어서 그걸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오고 네. 이게 이제 큰 주요 언론에서 또 얘기를 하고 네. 이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렇지 않고 뭐 한두 곳에서 떠들다가 네. 유야무야 되면 네. 이건 일부에서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구나 네.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럼 근데 사실은 이렇게 5.5%는 또 해야 되겠다고 또 계속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리커창 루어 부총리인가요? 예, 예. 네, 루어 부총리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병종 가능할 수 있을지가 저는 진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중요하면은 뭐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그래서 리커창 총리가 5.5% 이거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넘게 리커창 총리의 그 활동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데 네. 다 현재 사람들이 모두 관심 있어 하는 거하고는 동떨어진 일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요. 뭐 어디 외국에서 온 인사를 만났다든가, 네. 예. 그렇지 않은 뭐 건축 기준을 바꿨다든가, 네. 뭐 이런 지금 이 급박한 시국에 네. 저런 거 하고 있어도 되나 싶은 네. 이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리커창 총리가 어떻게 지금 눈앞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항이 관심이 없겠어요. 예.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그럼 리커창 총리가 만일 현재 그 강경 기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네. 리커창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는 이거 그 방역 우리 해야 강력하게 된다.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 제 판단은 제 추측은 네. 리커창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안 하고 네. 그럴 수는 없으니까 네. 방역과는 관계 없는 일만 보도자를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사람 한가한가 보다 네. 이런 그런 보도들만 이렇게 나오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내부적으로는 슬슬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지 않는 사람 어느 세계 다르지 않겠지만 하나의 이런 흐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섞여 있겠죠. 예.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중국에서 과연 그 어떤 이야기들이 앞으로 나오게 되는가를 보면서 이 추이를 한번 점검을 해가면 될 것 같으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투명하지 않다 보니 네. 그냥 보도만 딱 읽어봐가지고는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게 많이 있죠. 네. 지금 그 지도부가 방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네. 그런 일이 그 배경에는 있을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우리가 지금 현재 긴급 시황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긴급 그 중국 상황에 대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정답을 만들 수는 없지만 중국을 읽어낼 때 어떤 측면에서 중국을 읽어내야 되고 그리고 중국의 변화는 어떻게 오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 현재 상황과 더불어서요. 자 2부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디지털 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